다음 주에 나온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파트가 12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오중동 1차 한성 필하우스. 이것은 75.61평방미터, 즉 전유 부분이 75평방미터, 3.3으로 나누면은 30평짜리가 오네요. 30평. 이것은 현황조사서를 본 이유는 임차인이 있냐 없냐. 현황조사에는 임차인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는 없다고 되어 있어도 이걸 참고하시고 전입시대 열람원을 떼어봐야 확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거죠. 그래 자기 집 가까운 주민센터 가가지고 이걸 프린트 해가지고 전입시대 열람원 신청할 때 첨부하시면은 바로 띄워줍니다. 원칙은 제3자는 전입시대 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없어요.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즉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임대인의 위임장을 가져가면은 떼어줍니다. 발급해줘요. 그 사람은 떼올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입찰을 사람은 이걸 프린트 하셔가지고 여기 프린트 한 거 있죠? 여기 프린트 하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언제 졌냐? 그걸 보려면 감정평가서. 이걸 보면은 사용 승인 날짜가 나와요. 이 감정평가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보시면은 이 건물이 얼마로 평가되고 대지권이 얼마로 평가되어 있고 대지권이 몇 평이고 그런 거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2005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네요. 그러면 이것도 10한 7, 8년 됐나요? 네, 지금 24년이니까 19년, 19년쯤 됐네요. 네, 적당히 오래됐네요. 적당히. 그리고 이제 하나 떼었으면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도 발급받고, 여기도 그때 등기소 가시면 안 돼요. 가면 2,000원 줘야 됩니다. 주민센터 가까운 데 가시면은 무인 발급기 있어요. 거기 오면은 1,000원인가? 예.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돼요. 예. 열람하고, 어제 옆에 프린트 있으면은 프린트 하시면 발급받으시면 되고, 그때는 신용카드 있어야 됩니다. 신용카드만
받아요. 그 다음에 그 현장 가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 부동산은 그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가서 딱 둘러보시고 주위 환경 보시고 뭐 그 교통이랄지 그런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주위에 그 혹시나 그 밤에 뭐 계속 불 켜놓은 무슨 시설이 있는가 그 운동장 시설 이런 것도 고약스럽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종교 시설이 있는가 이것도 좀 보시고 그 사실 본인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건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예민한 사람들 그 좀 시끄러운 거 좀 싫어합니다. 종교 시설. 그런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그 공장이 있는가 없는가. 특히 공단 옆에는 좀 웬간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화학 그 물질이 바람 타고 그 들어오면은 그 노약자들 우리처럼 이제 뭐 살 만큼 산 사람들은 그게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 노약자들 그 아기들이나 그 아주 몸이 약하신 분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그 꼭 그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주위에 공사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관리소 가가지고 또 자기가 정보를 입수할 만큼 입수하고 예, 종합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세조에서 들어가 보면은 이게 강제경매인가 의무경매인가 예, 그걸 보시고 명도 올 때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의무경매가 제일 무난합니다. 이 의무경매는 본인 뜻과 관계없이 경매로 나온 건 맞지만 집주인이 예전에 이미 그 집 가격을 당겨 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명도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무경매가 좀 더 유리하고 예. 그다음에 아까 임차인이 있는가 없는가 그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배당 신청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순위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한 다음 주 한 3주 지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리하고 관계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거기에 의해서 임차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보시고 그걸 보는 이유는 그 내가 낙찰 받고 그 명도할 때 그 문제점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은 의무경매고 그 다음에 당사자 보니까 채권자,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배당요건자, 채무권 소유자,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 교부권자. 여기도 이 당사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서 뭐 근저당권자는 그 담보물권 자이고 교부권자는 국가기관이고 그 다음에 배당요건자는 그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채권자예요. 대표적인 게 확정 판결 원본을 가지고 계시거나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거나 지급명령 결정서를 가지고 있거나 또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배당요건자라고 그래요. 돈 받을 거 있는 모든 사람을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는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그 임차인 중에서도 전입신고와 인도와 확정일자를 받는 사람만 요구할 수 있고 그 대신에 확정일자 안 받은 사람도 소액 변제권자, 아니 우선 변제권자 그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받지 않았더라도 그 우선 변제 자격이 있는 소액 임차인 이 사람은 그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액 임차인 그 요건은 자기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이
부동산의 최초에 설정된 그 담보권자, 즉 물권자가 있는 날짜에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임대차로 들어갈 때는 그 등기부등본 떼어가지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떼가지고 거기에 최초로 설정된 물권자, 그 물건이 설정된 날짜에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찾아가지고 그 소액 최우선 변제 요건이 되는 보증금이 얼마인가 그걸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 집을 꼭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요건에 맞춰가지고 그 보증금을 적게 하고 월세를 높여주고 꼭 들어가야겠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은 안전하죠. 그 다음에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틀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순수한 보증금으로 쳐주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그걸 더한 것을 보증금으로 쳐줍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냐 안 했냐 보시려면은 문건 그 송달 내역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문건 접수 내역이 있습니다. 이 밑에는 송달 내역이 있고 접수 내역이 있어요. 송달 내역에는 그 이해관계인에게 집행관이 전부 다가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 그런 것을 전부 다 고지해 줍니다. 그래서 고지해 줘요. 여기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다. 이러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그 임차인이 배당 신청서 제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없네요. 이런 집은 임차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도 봐야 돼요. 송달 내역. 여기에 보면은 이해관계인들한테 그 개시 결정 정본 발송 이게 써졌는데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에 채무자금 소유자, 매각 및 매각 결정 기일 통지서 발송 쭉 써 있잖아요. 여기는 임차인이 있는데 아까 위에 그 접수 내역은 없다. 이러면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배당 신청을 안 했다는 이유는 이 사람이 그 확정일자를 안 받았든지 아니면 소액 그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든지 두 개 중에 하나거나 제일 골치 아픈 게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용익물권 전세권자로 착각해가지고 배당 신청을 하면 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당 신청 안 해버렸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면은 이 경매로 그 임대차 관계가 소멸하고 그 다음에 전액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전액 배당 신청을 하면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전액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민사집행법 91조가 자기한테 해당된 줄 알고 배당 신청을 안 해버렸네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경락연하게 그 재판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집은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참 아쉽게도 좋은 아파트는 그런 사람이 안 생겨요. 그런데 꼭 서민 아파트, 그런데 옆에 사람들한테 잘못 코치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돼요. 괜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재판 몇 건 하면요, 정말로 수명이 한 5년 내지 10년이 단축되고 없는 병도 생기고
검은 머리, 흰 머리 되고 아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골치 아픕니다. 하여튼 재판은 그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 피하는 게 좋아요. 그 재판도 그래서 그 국가에서 재판에 가름을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급명령 제도랄지, 그 다음에 그 소액사건 심판법이랄지, 예,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있고, 특별법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그 인간은 사회생활 때는 전부 다 그 법에 의해서 다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정식 재판하면은 변호사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 단점에는 3층이라는 거, 층수 너무 적어요. 그런데 이 층수도 본인의 취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유찰됐고, 그래서 30% 다운돼, 서울은 20%예요. 서울 이외의 지방은 30%고, 공매는 10%고요. 이것은 16일 날, 6월 11일 날 그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경매가 진행하니까 그때 가셔서 써내면 되고, 가격은 보다시피 이 2억 6천, 위치가 괜찮은가 봐요. 이게 2억 6천으로 평가된 것은 20년 된 게. 이 두 개 플러스 나누기 2, 그리고 그 위쪽 한 2억, 한 1천, 2천? 예. 그 대신 3층이기 때문에요. 현장 가서 보셔가지고 꼭 마음에 들면 그 정도 쓰시고, 아니면은 위치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에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되면은 되고, 그런 가격. 그러죠? 예. 그래서 2억 2천 정도 쓰시고, 너무 층수 낮기 때문에 그냥 한 2억 정도.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실거래격을 참조로 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억 2천 그 정도 쓸 거예요. 그런데 이 3층으로기 때문에 가서 2억 정도 쓰시고, 예, 하면 돼요. 그런 저기에 나와 있는 실거래 가격은 믿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거의 맞지만은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그 가격을 꼭 자기들 그 거래가격을 안 써요. 안 써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 믿을 수는 없어요. 세금 때문에 막 그걸 막 그 저금 가격 쓰고 막 될 수면 낮게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시 가격만 써서 거래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나오는 아산 테크노 빌리 이주원 더원 6단지. 이건 아마 공장 아파트 같아요. 이건 경매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이건 통과를 하겠습니다. 많이 나와요, 이건. 그 다음에 초원 설화타운, 아까 나왔던 거. 네. 이것은 지금 59.5쪽 오르는데 이건 24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이 유찰돼가지고 감정가격 7,800만 원짜리가 2,600 떨어졌네요. 3회 유찰. 이건 3회 유찰된 이유는 물건 자체가 안 좋은 경우와 그 다음에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권리관계가 봅시다만 여기도 역시 현황 매각 물건 명세서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현황 조사서. 임차인이 한 명 있네요. 네. 이럴 때는 좀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전입일자가 2001년도고
다음에 확정일자는 가서 물어보면 알려주면은 쓰고, 이건 아마 못 만났나 봐요? 네, 못 만났네요. 현장의 거주자 및 이해관계를 만나지 못해 점유관계 확인이 불가하여 현황조사 안내문을 부착하고 왔다. 그러므로 임대차 관계는 네가 알아서 확인을 해라. 그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는 확정일자 받아놓은 걸로 간주하신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요새는 그 전입신고 올 때 보통 전부 다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받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만약에 자제분이나 누가 어디 그 임대차 들어갈 때는 무조건 확정일자 그냥 받아놓으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게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돈 얼마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600원? 네. 호주 뭐냐 동전 털면 좋잖아요. 괜히 동전 들고 다니면 딸깍 끼르고. 요새는 거기도 전부 다 카드를 받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는 볼 필요 없어요. 이건 무진장에 오래된 아파트예요. 상세조에서. 강제경매네요. 강제경매. 지금 명령 받아가지고 그런 가지고 강제집행 들어간 것 같습니다. 채권자, 임차인, 가압류권자, 교부권자, 임차인이 있어요. 김땡땡. 가압류권자, 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 채무자 겸 소유자, 박땡땡. 임차인, 이 사람이 조금 문제인데, 이게 지금 가압류권자나 근저당권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1등을 확률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이 사람보다 가압류권자가 앞설 리는 없어요. 이게 경매가 언제 들어갔냐면은 23년도 들어갔어요. 아까 임차인 점유신고는 21년도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권자. 여기도 법이 바뀌었어요. 2023년 4월 달인가요? 그 당해세, 그게 그 전까지는, 무조건 배당 순위가 1순위였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당해세도, 국세나 지방세 당해세도 그 임차인 전입 날짜보다 뒤에 발급됐으면은 순위가 임차인한테 밀려요. 예전에는 그 당해세는 우선 원칙에 따라서 당해세는 그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국세라고 말해요. 국세나 지방세. 그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이것은 임차인 전입시된 것보다 늦게 발급됐더라도 우선 1순위로 배당받고 나머지는 이제 그 사람들 받아갔잖아요.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조금이나마 그 임차인들을 보호해주고자 그 당해세도 부과 날짜하고 전입신고 날짜 두 개를 따져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임차인 이 사람이 그 확정일자만 받아놨으면은 무조건 1순위예요. 1순위.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아파트는 그 등기상 전부증명서와 그 다음에 그 전입시대 열람원을 발급받아서 두 개를 비교하셔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강제 집행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가 생기면은
그 명도 받을 때, 인도 명도 받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배당 신청했나 볼까요? 자, 송달은 했네요. 임차인 김땡땡 매각 및 매각 결정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발송했고요. 그 다음에 자, 접수 내용. 채권자 없네요. 이 사람은 소액 우선 면제권의 대상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확정일자를 안 받았든지, 예, 확정일자를 받았으면은 또 잘못 생각하고 있든지, 하여튼 이 아파트는 가격도 쬐까하고 여러모로 그 좀 강제경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그 낙찰을 받은 예? 저 사람이 경매 참여해서 낙찰을 받은 그러면요, 이 어떻게 사람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똑같아 일반 그 입찰이랑 똑같아요. 자기가 받을 금액이 있으면은 상계 계산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받을 돈이 없어요. 그 확정일자를 안 받았거나 그다음에 소액 임차인도 해당되지 않거나 소액 임차인도요. 그 해당되면은 배당 신청해야 돼요. 배당 신청 안 하면 그 사람도 한 푼도 못 받아요. 그 소액 임차인도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받을 금액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경락 대금에서 상계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그 상계 계산서 주소보면 법원서 상계시키고 얼마만큼만 네가 이미 어차피 받아갈 거니까 미리 그 낙찰 대금에서 그만 깎아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깎아주지 않습니다. 일반이랑 똑같이 내야 돼요. 전입세대 연락은 하는 거냐? 보증금액 아니, 보증금액은 필요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입세대 연락은 그거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비밀보호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그 전입 날짜하고 그것만 돼 있어요. 전입 날짜. 저자 그 확정일자만 들었어요. 확정일자는 다 들어있어요. 그 기간, 그 다음에 보증금 그런 거 싹 들어있어요. 확정일자에는. 그래서 아마 확정일자 열람을 그 일반인이 모두 할 수 없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그 전입세대 열람은 입찰인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확정일자는 그 일반인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임대차 보증금, 그 다음에 임대인, 계약 날짜 그런 거 싹 들어있어요. 그거는. 그래 결론적으로 이 집은 입찰을 시면 안 된다. 유찰이 사면화가 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고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방역 효성 헬링턴 플레이스. 아따 이름도 기네요. 네. 이름 긴 거 치고 좋은 아파트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여기도 있어요. 그 뭐니까 우리 아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7억짜리. 예, 그것은 이름이 한참 길잖아요. 자, 이것은 그 배방역 바로 앞에 있다고 합니다. 진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이것도 예전에는 경매로 잘 안 나오는데 요 근래 거의 한 격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것도 2층이네요. 그게 좀 안 좋네요. 34평. 3억 5천으로 평가됐네요. 그럼 아직도 평당 1,000만 원에 평가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10년 정도 됐다는 뜻이에요.
18년은 몇 년 됐어요, 이거요? 7년? 예, 얼마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됐다는 뜻이에요. 3만 원 이상으로 평가된 것은요. 그 다음에 한 번 유찰됐네요. 그러면 이번에 팔린다. 예, 가서, 현장 가서 보시하는데 2층이다. 그래,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1, 2층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진지 얼마도 안 된 아파트는 1층은 서비스 면적 등에 들어가서 좋은 데도 있어요. 앞에 텃밭도 준 데도 있어요. 차라리 그건 좋아요. 근데 복층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요새 또 왼수도 그럽니다. 온난방 하는데, 온방? 냉방 하는데,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요, 그게. 복층으로 돼 있는데요. 겨울에 추울 때, 아무리 이따 틀어봐야 춥습니다. 썰렁해요. 자, 이것은 들어가 보시면은 임차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현황조사서. 영명. 현황조사서는 없다네요. 소유자 오정희 씨랍니다. 이것도 왜 써놔요, 이름을. 괜히 망신스럽게. 친구가 보면 어떻게 했어요? 전화 와가지고 그러겠죠. 야, 니네 집 경매 나왔냐? 이렇게 물어볼 거 다녀요. 임의경매. 이건 담보물권 실행이라는 뜻이에요. 용도 받을 때 유료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거예요. 허허, 당사자가 복잡하네요. 채권자. 이따만 추심업자 같은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바로 금융기관에서 설립한 부설 추심업체로 넘깁니다.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그다 몰아놓고 그 사람들 주로 돈 받는 데 써요. 이 사람은 양복 멀쩡히 딱 차려입고, 예, 집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배당요건자, 소유자, 가압류, 망자나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상속 됐겠지, 이게 왜. 승계자도 없고. 소유자 있잖아요, 땡땡. 하나, 둘, 셋, 넷. 사람 이름이 이런 건 없죠. 뭔지 모르겠네요, 망이. 자,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입세 연락은 띄워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여기는 근저당권자가 아마 1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싹 말소됩니다. 말소할 때 면허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한 개에 2,000원씩이죠. 12,000원, 소유권 이전에 관계된 3만원. 예. 그러면 42,000원. 예, 주면 됩니다. 하여튼, 거기서 말하는 면회는 뭘 허락한다. 그 면회가 아니에요. 면해준다. 없애준다. 몇 자요, 그게. 없앨 몇 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 미중국. 예? 저 이름이 종국이 아니라 끝냈다. 그러면 종국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럼 미종국. 전부 다 한문으로 써놨는데 한글로 바꾸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 법은 전부 다가 우리 민법, 민사집법 전부 개수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정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 로마 시대 때 만든 법을 독일, 프랑스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온 법이에요. 그래서 계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때 전부 다 한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동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전부 다 한글로 다 바꿨어요. 한문을. 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이 IT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전산하기가 좋고, 예.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 한글 배운다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암교 오르지 않잖아요. 중국 사람들 늙어 죽을 때까지 한자 공부해야 돼요. 글자가 생겼다 없어졌다 난리니까. 일본 사람들 한자 공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런 그 언어 공부하는 데 투자한 시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애들은 게임하고 어른들은 저 뭐 주식 투자하고 무슨 부동산 투자하고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언어한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나라 언어가 지금 서양 쪽에 서서히 파고들어가 있어가지고, 만약 우리나라가 이 그 문화적인 면에서 월등히 이렇게 앞으로 계속 발전하면은 한글이 세계 공용어로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국이나 일본 유학생들 어린애들은요, 지네끼리는 한국말로 그 SNS입니다. 한국말로. 왜냐면 고치잖아요. 지네 말은 하나 띄워가지고 찾아가지고 다시 변환시키고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또 그 배느냐. 그 구글이 번역시켜 주잖아요. 구글이 번역 못 오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끼리는, 젊은 애들끼리는 그 기억을 쓸 자리에다가 쌍기역을 쓰고 쌍티읕을 써가지고 깍 이렇게 버려요. 가를 갖다가 깍 이렇게. 근데 붙여 읽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컴퓨터는 이해를 못 해요. 이게 글자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읽으면은 그 이해가 됩니다. 그 요새 뭐가 또 유행이냐면 일본 음식점이랄지 일본 그에 한국을 무시하고 그러면은요, 자기들끼리 그 하는 SNS에 거기다가 그 음식점은 바가지 씌우고 뭐 무시한다 그 말을 갖다가 빡가지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그 구글이랄지 외국 사람들은 이거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끼리는 알아들어요. 막 쌍기역 막 쌍티역 막 이상한 막 말을 쓰더라도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글이 그 재밌는 문자랍니다. 그래서 이 호성 헬렌 이것은, 그래서 살 때는 얼마를 쓰셔야겠어요? 이것은 3억 1,2천 정도 써야 됩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도 2층이니까 가서 마음에는 드는데 층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한 2억 9천 써가지고 되면은 되고 안 되면 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예? 보호박 같은 거. 막 50 몇 분짜리는 8억까지. 해링턴이요? 그 정도 가지고 비싼 거 아니다니까요. 그 왜 그때 저자 그 어디가 그 주정리 앞인가? 거기는 7억 가잖아요. 예, 이것도 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신권, 무주권 유찰 하시면 안 된다. 이건 꽤 오래됐나 봐요. 그 다음에 중앙 하이치 오르잼? 네. 이것도 34평인데 21억. 거의 1억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것도 진지가 20년 이상 됐다. 그 다음에 롯데캐슬. 이것도 오래됐나 보네요. 2억 1천만 원.
홍익 아파트, 말만 아파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가서 보셔가지고 그 원룸 들어간 것보다는 이거 들어간 게 산 게 훨씬 낫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아파트인데 이름이 안 써 있어요. 온중로에 있는 이름 빼먹었습니다, 아파트를. 어디, 보는 아파트 볼까요, 한번? 여기도 안 써놨네요. 아파트 이름을. 이름 없는 아파트는 없는데? 주공 아파트예요? 팔기 싫은가 봐요. 이름 하나 쓰는 거니까. 이것도 이무경매. 담보물권 실행. 청구구매. 채무자금 소유자. 무슨 말이야, 망이 왜 쓰는 거예요, 망이? 처음 보네, 이거. 이름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에? 저 뭔가 모르겠어요. 에? 채무자금 소유자, 참. 하나, 둘, 셋, 넷, 5명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5명이 상속받은 거 아니냐는. 아, 상속. 이거 아무리 맞춰도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속, 나눌 수가 없잖아요. 건물은. 그러면 경매 시청해요. 이거 보고 형식적 경매라고 그래요. 그 상속인들이 전부 다 법원에다가 그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한꺼번에 그 경매해 주십시오. 그러면 받아줍니다. 이걸 형식적 경매라고 그래요. 경매의 형식을 빌어서 팔아주는 거예요. 예? 공동명인가? 지분으로 써요. 지분으로 써 있어요? 아까 그 공동명이었어요. 아, 효성인가? 예. 8명이. 이게 이놈이 아까 보니까 저기 사망자 왜 가족도 나오고. 사망자. 예, 아까. 아, 그러면 그거예요. 그 상속돼가지고 예, 형식적 경매 팔아달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사면은 이것은 그 층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온중로가 좌측에 있는 건가요? 큰 길. 이게 아마 이번에 팔리는데 이것은 거의 뭐 1억 정도에서 팔릴 것 같으네요. 팔립니다, 이번에. 이것도 5층, 15층. 이것도 팔리고. 이것은, 이것도 한 20년 됐나요? 애매하네요. 18년? 19년? 34평인데 2억 9천. 한 번 유찰돼서 2억. 그러면은 이번에 팔립니다. 2008년이면은 10,
네, 그 정도 됐겠네요. 그럼 팔려요. 네, 이것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풍기동에 있는 동일 입장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아산 사람들한테. 네, 이거 사시면은 파는 데는 애로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똑같은 값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놈하고 이놈하고 두 개면은 이놈이 한 7, 8천 하더라도 은행에서 빚낼 때 이 주택 가격에 한 50%까지는 낼 수 있으니까 은행에 빚내 가지고 이걸 사신 게 낫지. 아까 그것보다는요. 팔 때 쉽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팔 때 좀 이익도 이게 좀 아파트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훨씬 이익이 많이 납니다. 또 나왔네, 이거요.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아파트는 받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채권, 물권, 그 짝에 분묘기지권, 이익에 관계된 것들을 쭉 나가겠습니다.